열정 가득 꿈 많은 소녀였던 강수희 선생님이 정말 순종적이고 무조건 참아야 돼라는 성품을 가진 참 차별받으셨던 사연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남녀가 같이 섞여 있는 형제를 둔 남자들의 입장에서 내 뭐 여동생 아니면 누나와의 나와의 관계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셨던 그 기억들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요. 자, 대우받고 산 사람들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네. 기남이 어떻게 고급스럽게 사셨나 그래. 아이고, 괜히 귀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 뭐 그렇게 귀하게 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남 씨. 저희가 이제 오남매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도. 그런 거 치고는 저는 꽤 그래도 그 어려움 모르고 자랐던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방을 봐도 저희 집이 이제 방이 3개가 있었는데 방 하나는 이제 부모님이 주무셨겠죠. 방 하나에는 이제 4 자매가. 똑같네. 나랑 똑같네. 근데 이제 제 방은 제가 썼어요. 어머나, 혼자. 어머나. 근데 이제 제 방은 굉장히 작았어요. 아니, 정말 작았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뭐 여자들하고 섞어 쓰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요. 저도 제 방이 너무 작았지만 그래도 제 동생들은 불평을 하죠. 왜 오빠만 저러냐고. 그래. 그때 불평을 느낌이 어땠어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억울하죠. 내가 내 방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독방 쓰신 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제일 대우받고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동생도 항상 아버지한테 그런 불만, 왜 오빠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당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그래도 먹고나 사니까 제 동생들, 저희 누이들한테 뭐 도와줄 게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저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건 있어요. 아니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귀남이죠. 저 장남이었고 저희 집에도 이제 3남매인데 둘째가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근데 사실 김태우 씨한테 귀남이 하니까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왜 이러세요? 시원하게 사신 분 같아요. 왜 이러세요? 그럼 나는 뭐 귀남이처럼 생겼어요? 그쪽은 산티나, 싼남이.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뭐 차별 뭐 이런 거는 뭐 없었어요. 왜냐면 삼형제고 그리고 또 뭐 나이 차이가 또 워낙 나니까요. 남자니까 없었던 아니 근데 게. 제가 맞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나는 이제 뭐 어렸을 때도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 한참 그 유행했을 때 그 국제 상사에서 나왔던 이거 있잖아요. 그거 예예. 아마스펙스 예. 요거하고 너 나이하고 키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저 우산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놀드 그건데 아놀드 파라솔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나이스를 딱 신었어도 야, 왜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왜 나한테 저 나이하고 키를 안 주고 왜 나한테 나이스를 신게 하지? 이런 열등감을 갖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래 내가 지금 나이하고 키를 못 신고 있지만 내가 뭐 나중에 성공해서 저거 신으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차별 안 당했네. 물론 차별은 있겠죠. 그러니까 오빠니까 좀 잘해주나 보다. 내가 딸이니까 좀 약간 나한테 좀 덜 해주나 보다. 그건 자기 마음 먹기 달린 거 같아요. 지금 지상이 씨는 남자니까 그런 말 피해자가 아니라 비슷한 저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남 1녀 4남매였다고. 근데 내 여동생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다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다 맞춰줬다고. 이게 딸이 하나니까. 나는 교복을 한 번도 맞춰 입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이 입던 걸 내가 물려받아 입는데 내가 형보다 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짧아 이렇게. 사실 엄청난 차별을 받은 거지 나도 어머니한테. 근데 나는 어머니한테 불만 없어요. 얼마나 저 없으면 저렇게 못 해줘서 말할까 그 마음을 난 헤아렸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갈 때도 제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어떤 계기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셨나요? 5, 6살 때 뜨거운 물도 껴지고 연탄집게로 막 찌르고 막 그거 때리면서 첩이나 대라고. 미워하는 이유가 혹시 뭐 있을까요? 엄마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났다면 실제로 뭐 굳이 경험을 해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친정 어머니께서 정말 무섭게 차별을 해서 가족의 연까지 끊은 분이 계십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만나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굉장히 극심한 차별 속에서 자라셨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 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8이고요. 네. 사남 삼녀 중 둘째예요. 사남 삼녀. 어우 아드님 많았는데. 근데 차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계기로 정말 난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셨나요? 뭐 형제들은 전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저는 동생들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네. 집에서 살림 다 해야 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온 9시 그 살림 다 하고요. 깐나는 이까지 키우고요. 아유, 지금 58세신데도 그때를 생각하시니까 눈물이 이게 마음이 벅차가지고.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네. 저는 애기였고 아이고. 친구들이 가방 들고 다니면 저는 애기였고 골목에 친구 피해서 숨어 있고 집으로 들어오고 학교에 하도 가고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로 가요. 가방도 안 가지고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동생 업고 간 적도 있었고 책가방 엄마가 학교 못 가게 하려고 책가방도 찢어버리고 책도 찢어버리고 아니 또 갔다 오면은 맞아요. 갔다 왔다고 때리니까 응? 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위가 나쁘셔가지고 네. 평소에 또 괜찮으셨다가 한번 탈이 나시면은 뭐 일주일, 2주일씩 그냥 팬티에다가 막 설사하시고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떨고 죽까지 다 끓여내고요. 제가 한 5, 6살 때 막 뜨거운 물도 껴지고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팔에. 왜? 연탄찌개로 막 찌르고. 아이고 저런. 말 안 들린다고? 왜요? 아니 말을 안 듣는 거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뭘 알겠어요? 저는 그거는 생각나요. 그리고 뭐 머리채 잡아갖고 막 던지고 마당에다. 그러니까 이유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채 그렇게 폭행을 당하셨던 기억만 남아 있는 거죠. 자기가 좀 힘들면은 저한테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7남매 중 둘째라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왜 유독 본인한테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좀 속을 썩이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애들은 저기 어리고 제가 또 살림을 맡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거슬리는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화풀이하고. 엄마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상처가 된 말은 어떤 거였어요? 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애들 학교 가니까 학교도 다니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하면은 막 욕하고 때리면서 첩이나 되라고 이 다음에 너는 첩이나 될 거라고 그런 말 한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일이나 하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이 어머니가 혹시 좀 과거에 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신가? 시어머니한테도 시달리고 옛날에 외할머니가 딸만 6이고 아들을 하나인데 네. 외할머니도 딸들을 많이 구박했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리고 또 오빠가 좀 속을 어려서부터 썩였어요. 집에 뭐 장사하니까 뭐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잘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지키라고. 제가 오빠를 어떻게 지켜요? 남잔데. 가지고 나가게 하면은 맞고 못 가지고 가게 하면 오빠가 때리고. 매일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면 저녁에 나는 또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그러면서 잡으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진짜 그날은 못 참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벽을 보니까 제 목도끼 좀 걸어놨더라고요. 그걸 그냥 마셨어요. 그러고서 그냥 그러고서 그냥 저기 했는데 깨고 나니까 병원이더라고요. 병원을 친구가 이제 와서 보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병원으로. 엄마가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병원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처음 들은 얘기가 저 살렸냐고. 죽으라고 놔두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응? 이게 근데 지금 살해자분은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친정엄마랑 떨어져서 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살면서 친정엄마랑은 어떻게 사이가 좀 좋아지거나 자유롭게 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남편이 직업도 없었어요. 돈을 저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밀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응? 그랬는데 다른 자식들 돈 갖다 주고 저는 안 주면 그거 가지고 차별 대우하고. 집에서도 온 동네 사람이 제가 결혼할 때 저 딸은 진짜 집 사줘도 괜찮다고 집을 사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고생했으니까. 저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요. 시댁에서 그 이바지에서 보내잖아요. 네. 그거만 싹 받아먹고 떡 한 조각이 안 해서 보내가지고 시어머니가 당신 돈 들여가지고 이바지 이거 친정에서 해왔다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혼수는 그러면 하나도 안 해가지고 혼수를 어떻게? 아니 뭐 이모가 이불도 해주고 뭐 그래 혼수를 제대로 못 해갖고 가고 시어머니가 살림을 다 사줬어요. 냄비 뭐 그릇 뭐 칼도 막. 아니 근데 그 형제들은 뭐라고 편들어주는 형제가 없나요? 언니한테라든지 누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동생들이 어릴 때는 저를 많이 따랐거든요. 제가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애 데리고 가면 조카도 잘 봐주고 막내가 걔도 외삼촌하고 따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엄마가 세뇌를 시키니까 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년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지가 돈 벌어서 니네들 키웠냐고, 한 거 하나도 없다고. 니네들은 걔한테 하나 뭐 갚을 것도 없고 잘해줄 것도 없다고. 왜 그래? 아니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다른 자식들하고 다르게 지금 살해자분한테만 유독히 그렇게 구박을 하고 살해자분만 미워하는 이유가 혹시 뭐 있을까요? 뭐 있을 혹시 것 같은데. 아시는 거 뭐 뭘까요? 있으세요? 뭐 짐작 가는 게 혹시 있으세요? 뭐 들었다던가. 엄마가 아버지 살아 계실 때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 혼자 알고 있는지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아버지 장례식 날 상복을 입고 그 남자가 왔는데 둘이 보고 웃더라고요. 어머나. 근데 진짜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빠랑 얘기를 하니까 오빠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그래서 너도 아냐고. 자기는 여관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개인 택시를 빼주더래요. 입을 막으려고. 근데 저한테는 무력으로 해요. 저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응?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 남자가 왔는데 보고 웃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는 딸이기 때문에 더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차단을 하는 거죠. 동생들한테 얘기를 할까봐. 저를. 얼마 전에 그 아버지 묘를 옮기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시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그게 상위 용사로 되셔가지고 대전 현충원으로 가셨어요. 그날도 큰아들하고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묘비 그 세운데 거기를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그 올린 것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식구들 이름을 다 올렸어요. 사위 올리고 사위가 본마늘한테 나온 애도 올리고 저만 뺐어요. 다 올리고 그 애까지 올리고.
그래서 제가 거기 현충원에 계신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건 여기 호적법상 자식은 올라가야 된다고, 권리가 있다고. 자식은 손주들은 안 올리고 며느리 사이는 안 올려도 자식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냥 가셔도 왜 뺐대요? 혼자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담당분이 오셔가지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왜 뺐냐, 이분을 왜 없는 자식처럼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제가 키운 애가, 까나랭이 때부터 키운 애가 하는 말이 행실이 나빠서 뺐다고 그러나 봐요. 거기 그분이 전화 받으시면서 이분이 행실이 좋건 나쁘건 우리는 그건 상관이 안 한다. 여기는 법대로 한다. 이거는 누나분하고 상의가 안 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묘비로 못 셉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무조건 선생님 안 올라가시면은 보류라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살아온 50여 년의 세월을 아주 짧은 시간에 듣기만 해도 저희들 가슴이 먹먹하고 진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혹시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갖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뭐 친정이라고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울면서 왔거든요. 항상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근데 거기 안 다니면서부터는 마음도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새 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비석 문제 때문에. 아무리 제가 진짜로 뭘 진짜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처음부터 정말 울먹이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정말 단어 하나하나마다 들으면서 함께 마음이 참 아팠어요. 예. 정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 한들이 조금이나마 녹여질 수 있기를 저희들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다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생 고민 해결쇼 신세계. 오늘은 참 고민 해결하기 참 쉽지 않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친정 엄마의 아들, 딸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상속. 야, 이건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아들한테 가죠. 야, 저는 엄마한테 속상한 거가 많이 없었어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한 번은 이게 좀 너무한다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남동생이 이제 결혼을 좀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당연히 아들은 집이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랑 부딪히는데 같이 안 살기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집 들어가서 살겨야 돼. 이 집 들어가서 살겨야 돼. 집은 아들을 주고 나한테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 과거로 제가 넘어갔어요. 네. 걔는 유치원 다니고 다 하고 저는 대학을 7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아이는 하나도 도움을 뭐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대학을 나왔는데 저한테 투자한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주고 마지막에 여생은 네가 나를 돌봐라 이러는데 갑자기 화가 나. 이게 정말 이 아들과 딸의 이 정말 차별인가. 페렌시 케이스는 내가 보기에는 그 부모님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본인이 여전히 뭔가 모자라 보이고 네. 혜련 씨는 능력자처럼 능력이 되고 보이는 이러니까 거고. 아니, 그거보다 아들 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태훈 부모가- 씨가 말씀하신 게 약간 저는 하고 의문이 생기는 게 아들 딸의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네. 딸이 결혼한다 그랬으면 그 집 내줬을까요? 절대 안 해줘. 아니, 지금 아들이 결혼하니까 집 내주고 내가 네 집 가서 살기다 이러지? 딸이 결혼했으면은 안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 차별이 된다. 그거는 부모님의 입장 이전에 사회적 어떤 통념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어디 아들 보호 옆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을 엄마가 장만하실 때 제가 70%를 낸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은연중에 말씀하실 때 나중에 이 집은 이제 우리 남동생 거라는 의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있어봐 하면 제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100%를 다 네가 했어야지. 그게 엄마 그건 내 거야. 딱 이게 나오잖아. 70% 정도니까 엄마는 당연히 이게 당신 건데 내가 줄 거는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상속 재산 필요 없습니다. 다 쓰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건 저는 저 귀남이니까 아니.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러면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어이 저놈이 이렇게. 그런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놈이 말이야 장남이다 그 입 갖고.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저한테 막 화를 당연히 화나시지. 아니 왜 혼을 내실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안 받겠다는 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는 게 돈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룬 것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아주 멋있다는 듯이 젊은 아들들이 난 아버지 거 안 받겠어요 딱 하면 갑자기 아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남자가 돼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내 통제권 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역정을 내신 걸 거예요. 저희 부모님 딸밖에 없다 보니까 산소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세요. 그러니까 딸이 나중에 이제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산소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돈이 생기는 족족 돈을 모아다가 산소를 멋지게 차릴 그 공간을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고조 할아버지부터 다 모셔놨어요. 선산처럼. 그래서 근데 보통 아들 있는 집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 아빠는 막내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이 막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산 하나를 다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 어릴 때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본인이 하셔서 거기 어딘가에 묻히셔야 그 위에 딴 분들 돌보러 온 아들들이 자기 것까지 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네. 근데 어느 날 그 땅을 이제 그 땅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갑자기 제가 꽂힌 거예요. 어느 날 슬쩍 떠봤죠. 아빠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 앞으로 오는 거죠? 라고 제가 슬쩍 떠봤더니 사촌 중에 그러니까 장손. 어머머. 아, 그래야 책임 있게 내 묘를 네. 찍으니까. 네. 들어간 건 어떻게 그러면? 아, 이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까지 돌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있었으면 무조건 아들한테 상속을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장손이 지금 전혀 산소를 안 돌봐요. 오히려 저랑 저희 남편 사위들이 가서 저희 아빠 등살에 어떻게 보면 막 명절 때마다 가서 다 하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주실 생각은 안 하세요. 자, 출가 외인이라서 받는 차별, 상속 이야기 함께 막 나누고 있는데요. 장기남 변호사님, 딸들에게 이름 바뀌어서 장기라고. 이 아들과 딸에 대한 상속 문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예전에 출가한 딸한테 상속 지분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들에 비해서 4분의 1. 그게 이제 90년에 예.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출가했던 안 했든 딸이든 아들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전부 똑같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법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네.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특히 장남한테 더 주는 풍습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딸들이나 다른 남자 형제들이 용인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송을 하는 게 지금 매년 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02년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못 받았다. 이게 유리분 청구를 하는 건데 유리분 청구 소송이
10년 동안 2002년 이후 10년 동안 10배가 늘었대요. 와. 10배가. 그러니까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네,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네. 그런데 그 여자가 원고인 경우가 반이 넘다. 그 법적으로 보면 딸들의 반란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90년도의 민법 개정, 그래서 상속분이 똑같아진 것. 두 번째가 2005년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이 된 남자한테만 인정하는 종중이나 문중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딸들이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남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소송을 했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이 종중원에서 여자를 배제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2005년이었어요. 2005년. 그래가지고 뭐 저 경상도에 유림 그 갓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와서 데모하고 막 그랬었죠. 그때. 그 사건에서 이 2005년도 그 판결을 이끌어낸 그 원고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딸이 3명이었어요. 근데 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집안을 대를 못 이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육촌의 사촌을 양자로 드린 거예요. 그 부모가. 네, 그랬는데 그 부모가 그 양자한테 상속 재산을 다 준 거예요. 어머나. 핏줄 진짜 핏줄인 딸한테는 안 주고 웃긴다. 양자한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화가 나셨는지 이제 종중 재산까지도 내가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판결이 만들어진 계기가 그러면 저 김기현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뭐 장변도 있고 이렇게 저희 김기현 선생님 저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4명이요 이렇게 얘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 누군가요? 네 사람. 예, 사형제. 얘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 한 푼도 못 주겠다고? 나도 받고 싶어. 여긴 철없는 외삼촌. 예, 철없는 삼촌. 재산을 돌리는 거예요. 삼촌까지. 조금만 예. 더. 갑자기 그렇게 물어봐.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과감하게. 예, 예. 한 푼 주기 싫은 사람? 예. 넷 중에서 예.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럼 난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럼 난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안 받겠습니다. 평생 부모고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화내신다니까요. 저런 장머리 한 번.